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알려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쪽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 공부를 그냥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기억에 남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할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 CPPG라는 개인정보 관리사예요. 이 시험이 지금 현재 좀 논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현재 이 자격증은 민간 시험인데 뭐 국가공인만큼 대접을 받고 있어요. 뭐 비슷한 민간 시험이 몇 개 있죠. 뭐 다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 이 CPPG는 개인정보 관리사고 또 다른 민간 시험은 뭐였더라 이름이? 네, 아무튼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있어요. 오히려 그 시험은 쉬워서 그런가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떨려요. 네,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려가지고 막 말을 제가 지금 이게 몇 번 제가 다시 녹음을 하는 건데 굉장히 버벅이더라고 제가. 실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를 하면은 이렇게 말 더듬는 게 없는데 글쎄 이거 얼굴을 안 보고 서로 대면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튼 잡소리는 이제 그만할게요. 아, 이 시험이 정보가 많이 없죠. 그리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읽으셔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데 뭐 초창기에는 이 시험이 뭐 문제 제공도 안 되니까 뭐 많이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합격 수기도 올리고 뭐 여전히 문제는 안 돼요. 문제 유출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실 때 동의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문제 유출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면서 뭐 나는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런 방법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조금은 잡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뭐 자료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먼저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같은 경우 이게 오프라인 그냥 스터디 모임에서 그 몇몇 교재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각 법령 있잖아요. 법령 보면은 해설서가 있어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 그 해설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시험 범위를 보면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료는 오픈할 거야 저는. 네, 뭐 제가 뭐 어차피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비영리 목적이고 뭐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학습에 더 도움이 되었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제 자료는 저작권은 있어요. 저작권 있어요. 네. 왜냐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에 그냥 붙여넣기 하는 란인데, 이번에는 뭐 네이버랑 뭐 구글사에서 뭐 인용을 한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생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이번 자료는 저작권이 있다는 거. 네. 뭐 그렇죠. 뭐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할게요. 네. 그럼 되죠 뭐. CPPG. CPPG 뭘까요? CPPG 먼저 네, 법에도 많이 민간 자격증인데도 많이 명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격증이죠. 이 부분은 뒤쪽에 써야 되는데, 일단 이 다음 보면은 먼저 시험 접수.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가 있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 CPO 포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비가 좀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반인 경우에는 14만 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단체를 해가지고 20% 할인을 받아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만 4천 원 정도 비용인데, 매회 지금 현재 제가 이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제가 뭐 시험 접수할 때 단체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뭐 접수하실 분들은 접수하시면은 단체로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14만 원 가량의 비용을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이브 되니까. 그리고 환불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단체 접수를 했었는데, 환불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단체 접수한 장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환불이 돼요. 그럼 저는 그 환불받은 금액을 그 환불 신청하신 분한테 돌려드려야죠. 네. 아니면 뭐 제가 소고기 사 먹고요. 네. 네,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목이 5과목이에요. 근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왜냐면은 이 좀 작전을 잘 짜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먼저 이렇게 1과목 같은 경우는 총 100문제예요. 시험 시간 100분이고요. 100시간이래. 100분이에요, 100분. 100문제 100분이니까 거의 1분당 한 문제인데, 물론 이거는 마킹까지 해야 돼, OMR까지. 틀려서 OMR 카드를 바꾸시면 굉장히 시간에 많이,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전을 잘 짜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과락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일반 뭐 기사 자격증 시험처럼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한 과목에 40점 이하면 과락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과목 상당히 범위가 많죠. 뭐 출제 범위가 개인정보 개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정보 유형, 종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해외 개인정보 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뭐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이 아마 꼭 나오겠죠. 뭐 또 연관된다면 뭐 유럽의 GDPR,
새로 개정된 새로 개정됐대. 이 이번에 이번 5월달, 6월달 이제 시행이 되었죠, GDPR이. 네, 그게 1과목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3과목에서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학습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맞아야 돼요. 4문제, 10문제 중에 절반은 맞아야 꽈락을 면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꽈락을 면하면 될까요? 평균 60점인데 네, 여기서 10문제 중에 사실 1과목이 또 범위가 넓은데도 또 쉬워요. 평균 점수를 여기서 다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에서 10문제 다는 못 맞추더라도 한 문제 정도만 틀린다. 2문제 정도 틀린다. 그럼 뭐 1과목에서 80점이 나오는 거죠. 70점, 80점. 네.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는 여기서 많이 올리셔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과목. 이 과목 굉장히 범위가 넓죠. 특히 이 분쟁 중요해요. OECD 8원칙 이게 1과목에서도 나와요. 같이 학습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충분히 20문제 중에 한 12문제, 13문제, 못해도 14문제는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과목도 네, 3과목 할만해요. 많은 분들이 1과목 아니면 4과목에서 꽈락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근데 1과목은 점수 올리기 의외로 쉽고 2, 3과목은 좀 무난한 과목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25문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여기서 평균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4과목인데 좀 어렵죠.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여기 항목을 보면은 뭐 고유식별 정보, 뭐 그리고 암호화방, 출입 통제, CCTV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있어요. 그 차이점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 차이점은 뭐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약간 좀 이제 지침을 많이 보셔야 돼요. 좀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30문제. 근데 여기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냥 60점만 맞추자. 저는 그런 목표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5과목 이거 정보보안 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법을 많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5과목이 저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말고 각 인증 제도 있잖아요. 뭐 이즘이나 핌즈나 피아, 네, 뭐 좀 더 나가면 뭐 국제 표준 뭐 ISO 27000이 뭐 보안 그것까지 좀 어떻게 보면 암기할 것도 많은데 비슷해요, 사실은. 만약에 이즘을 보신다면은 이즘만 확실히 파악을 하셔도 뭐 핌즈를 공부하실 때 물론 범위는 다른데 뭐 몇몇 항목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범위는 다르지만 그 들어가는 항목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는 15문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과목이 작전 대상이었어요. 1과목에서는 물론 문제 수도 적지만 평균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리고 5과목에서는 5과목이 그 다음 문제 수가 적죠. 여기서는 그냥 평균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물론 10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커트라인이 60이면 60점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면 불안불안하고 못해도 한 80점은 돼야 좀 안심하고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격증 시험은 이 커트라인을 맞춰서 포기할 건 좀 과감히 좀 포기라는 말은 좀 그렇고 네, 양보할 건 약간 양보하면서 점수를 올려야 될 거는 어떻게든 점수를 올리셔야 되고 좀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험 접수하는 CPU 포럼 사이트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접수자에 한해서 그 자료실에 가이드북을 제공을 해요. 물론 그 가이드북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기사 말고 여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관계 자료 법령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다운받아서 보세요. 특히 법을 보실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몸을 베베 꽈요. 이걸 어떻게 읽지? 굉장히 힘들어요. 읽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머리에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게 내가 지금 방금 뭐 읽었지? 막 그렇게 돼요. 이거 시간 낭비인가? 내가 지금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머리에도 안 남는데 다른 거 볼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그냥 법을 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예. 막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더라도 막 몸을 막 꼬아서라도 끝까지 한번 보세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보세요. 그 다음 뭐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뭐 그 이하 지침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침들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은 뇌에서 기억을 해요. 분명히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남았던 법인데 머릿속에 남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3단을 비교해서 보셔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저 좀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개보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보통신망법이 굉장히 길죠. 그 정통망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짧게 불러요. 그냥 망법이라고 불러요. 네, 굉장히 짧죠. 그냥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각 법령 보시고 그 다음 지침 그리고 고시 보시고 굉장히 많죠, 자료가. 네. 그 단체 소송 규칙 그리고 이 GDPR 가이드북도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시고 이 시나리오 1부터 100까지도 시험 문제가 법을 얼마나 이해했냐가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사례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어떤 게 이 법에 더 적절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시나리오 보시면서도 많이 이때는 이게 적응이 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런 게 귀찮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쭉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다음 그냥 이렇게 시간 날 때 그냥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이렇게 봐요. 네. 제가 이거 같이 네, 몇몇 자료들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더듬더라고요. 안 그런데. 네, 그래서 네. 계보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장, 1장 뭐 총칙,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있고 이런 식으로 1장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부칙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칸을 띄웠네요. 왜 띄웠죠? 제가 실수로 띄웠을까요? 아니에요. 법령이라는 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이 20분이 넘었으니까 제가 좀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 띄운 이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띄웠는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처리자들을 약간 좀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그 5장부터 여기 7장 이쪽까지는 정보 주체, 이제 저희 개인들이죠. 개인들의 권리 보장, 권리권, 네,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광범위하고 알 권리, 개인정보, 네, 정보 주체 권리, 네, 권리권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권리권을 위한 법이에요. 이쪽은. 네,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아, 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 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물론 이거 법을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망법도 비슷하고요. 제가 이거 다음에 설명드렸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법을 보실 때 이렇게 3단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왜 3단으로 보시냐면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법은 이 금배지 다신 분들이 만드시죠. 시행령은 대통령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스크린샷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이 개인정보 종합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뭐 개인정보 치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뭐 개인정보에 관한 법도 쭉 나오는데 자, 만약에 법을 보실 때 법을 하나 눌러볼게요. 그냥 이렇게 팝업창이 새로 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말씀드린 1장 그리고 저 밑에 2장이 있겠죠. 그렇게 읽으시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3단 비교 보이시나요? 여기 3단 비교 보이시죠? 네. 요 3단 비교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잠시만요. 이렇게 3단 비교를 지금 이거랑 같이 캡처가 되고요. 네. 이렇게 조그만 팝업창이 다시 뜨거든요. 보시면은 자, 여기는 법령이 있고요. 여기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조의 보위원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법령이 여기는 법령은 약간 좀 큰 범위예요. 그 다음 시행령은 그 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 시행 규칙은 더 세부 내용이죠. 그 이하 뭐 지층 고시는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렇게 점점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법령에서 큰 틀을 잡으시고 그 좀 자세한 부분은 시행령 보시고 그 다음은 또 시행 규칙 보시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다시 돌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3단 비결에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네. 사실 제가 이거를 네. 많이 떨려요. 뭐 제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닌데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뭐 현업에 계시거나 이쪽 담당자로 계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네, 굉장히 창피하고요. 네, 보지 마시고 그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잡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분들만 보세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실무자, 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가 알려드릴 만큼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제 만족이죠. 제 만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더 정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녹음한 걸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몇 번 하면서 계속 들어보는데 왜 더듬거릴까요? 네,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1과목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법령 있잖아요. 네, 이거 먼저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다음 그 다음 1과목으로 학습을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모집할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할 때 다들 뭐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막 바쁜 시간 쪼개서 쉬고 싶잖아요. 주말 같은 날. 그런데도 이렇게 오신다는 게 그분들 굉장한 시간을 괜히 제가 섣불리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생각이 한편 들어가지고 굉장히 빡세겠어요. 뭐 7시간 동안 5분 쉬었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빡세겠어요. 그게 제 스터디의 목적이 왜 그랬냐면 이 아까운 시간 낭비 안 하시도록 네, 저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알차게 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떨려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까먹어요. 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먼저 시행령, 시행규칙 먼저 법률 먼저
쭉 보세요. 그 다음 1과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